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오늘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가져오면서 3,000원 정확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려놓긴 했지만 여러 번 해당되는 3,000원대 라인을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두드리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는 조금 의외죠. 파생 상품 거래량이 62.99%나 폭등했고 강세 베팅에 쏟아지고 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처럼 왜 이렇게 상승에 대한 호재성에 대한 이러한 이벤트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왜 자꾸 떨어지고 왜 자꾸 바닥을 기고 있을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또한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니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던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 3주간 암호화폐에 55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자금이 다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게 5월 6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3주 동안 가상자산 시장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안 올라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관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바로 매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집은 일반적인 매수와 틀립니다.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이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에만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는 바로 그 부분. 이게 바로 매집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됩니다.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표가 안 나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만 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한다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30%나 급락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는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작업 중에 있다. 자, 소액 투자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안 올라가고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매도해 버려요. 왜?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들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를 하죠. 근데 그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이 매집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래가 많이 들어왔으면 빨리 올라야지 이들 고래들도 수익 보고 나갈 거 아니냐? 틀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고래도 빨리 올리고 싶죠. 근데 빨리 올리다 보면 어때요? 누구의 물량이 달라붙을까?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래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또 내려오게,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어떻습니까? 한 달이 넘게 이 3,000원부터 3,250원 박스권을 만들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까지도 3,000원 저점을 찍으면서 또 한 번 또 올리고 또 내리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리플 코인을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할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니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니플이 빨리 올라가서 수익 크게 갖고 가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이유는 뭘까?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ETF. ETF는 펀드죠. 펀드인데 이 ETF가 바로 나올 수가 있냐? 누가 승인합니까? SEC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SEC와 XRP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직 아니죠. 언제 됩니까? 6월 16일. 적어도 6월 16일 날짜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발표도 없이 그냥 XRP ETF,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얘네가 왜 싸웠습니까? 싸운 이유는 너희가 증권이야. 증권법을 따라야 돼. 너의 판매 방식이 잘못됐어. 그 부분으로 계속 싸웠어요. 근데 이게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트렌스가 바뀌었습니다. 해당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SEC 위원장도 이번에 갈아쳤죠. 그러한 부분들은 곧 ETF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기관들한테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6월 달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더욱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게 바로 기관들이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점차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커질 만한 모멘텀이죠.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나올 만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이런 횡보성 이벤트를 계속 가져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받아보시죠.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에 먼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면 들어오시고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놨으니까 파란색 링크 버튼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할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뭘까?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결정 이후에 이 기자회견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이야기하는 거는 한두 번 일이 아니었죠. 근데 어제 날짜로는 또 영화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해당되는 의료법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관세 무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을까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안 좋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도 기관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사항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다 보면 시장은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과부하 때문에 뭐가 나온다?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미국 연준은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결 이후에 어떠한 말을 할까? 이 기자회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최근 들어 이 관세 때문에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렸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연준의 무게가, 연준의 책임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정책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니플 코인만 올라가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게 금융시장이고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무리 많이 사 모았다 하더라도 안 올라가면 개인들은 지쳐서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정책 방향성들을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고 대응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진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니플이 1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공개했는데 니플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기관 수요로 폭발할 것으로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자, 빨리 폭발하면 좋긴 하겠는데 여전히 3,000원대인데 이 폭발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당연히 실망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기관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로 ETF의 말을 들면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해당되는 부분이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고래가 이 ETF 펀드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높은 단가,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들은 다시 내릴 수밖에 없죠. 저점을 만들어서 다시 모은 다음에 ETF가 나오는 것을 원하겠죠. 제가 기업들, 기관들 요 아이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 시점에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어땠냐? 이 부분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막 1억 찍고 쭉쭉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ETF가 오히려 출시가 되고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돌파했던 거거든요.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 어떠한 노림수가 있을까?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든대요. 이상하죠? ETF라는 건 그렇게나 좋다라고 하면서 왜 그들은 최저가를 만들까? 그 이유는 바로 매집하기 위해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집은 저점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고요. 매수는 그냥 높은 단가에도 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라고 하는 시장가처럼 매수를 해도 매수는 그냥 매수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들 입장에서 무조건 최저가, 매집 구간 이 부분을 먼저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보고서 1분기 발표 내용에 보게 되면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췄다. 이 이야기가 5월 6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왜 나왔는지 아시죠? 히든노드는 이미 인수했으니까 히든노드를 통해서 이제 커스터디 사업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서클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잠재력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 니플 스테이블 코인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나온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다.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어떻게 이용되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만들겠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을 내비쳤고 여기에 XRP 니플은 어떤 걸 형성합니까? XRP 니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드는 수수료를 니플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이 이용된 수수료는 어때요? 소각되죠.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절차를 가져간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시장에선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인수 자금을 가지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클 인수를 협상하고 있다. 서클은 누굽니까? USEC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두 번째로 큰 기업이에요. 이러한 서클을 인수하겠다. 왜?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있거든요. 이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하게 이 작은 자금만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XRP가 만든 이 금융 인프라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이용된다고 했죠. 국가 간 송금 거래에서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용된다.
당연히 굉장한 값어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XRP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RWA 뭡니까? 바로 실물 연계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토큰화한 거예요. 토큰화하면 이 토큰화되었던 부분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를 보유하고 보관해야 되겠죠. 수탁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뭡니까? 커스터디예요. 말씀을 드렸던 히든 노드를 인수한 게 바로 이 커스터디 때문에 인수한 거거든요. 그럼 RWA는 무엇에 가치가 있을까? RWA는 실물 연계 자산이라고 그랬죠. 리플은 결제 시스템에서 실물 연계 자산 중에 하나인 국채를 거래를 지원합니다. 어떻습니까? XRP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금융 인프라 시스템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시작되는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냈다. 근데 왜 하필 서클일까? 서클과 리플은 겹쳐지는 게 많다고 했죠. 두바이 금융당국 DFSA입니다. 이 결제 시스템 결제기획청에서 USEC와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의 승인을 발표한 게 바로 서클이에요. 이게 언제? 2월 25일. 그 이후로부터 한 달 이후에 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리플 또한 따라갑니다.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에 확장했다. 말 그대로 DFSA에 또 한 번 결제 서비스 승인을 획득했다. 중동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국제 오일 아시죠? 이 국제 오일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데 이 스테이블 결제를 어떻게 서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리플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왜 리플이 서클에 관심을 가져가는지 이 중동 시장 오일 자금이라고 하죠. 이 기름 자금이 유입된다 시장의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플의 ETF가 나온다는 거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면 미국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리플과 SEC의 항소심은 60일 중단을 승인했다. 이게 지난 4월 16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60일이면 언제입니까? 5월 달은 지나고 6월 16일자 날짜에 공식적으로 리플과 SEC의 항소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아예 해소가 된다. 이 다음에 ETF가 나오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두바이에서 국제무역, 국제송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많이 이용되고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또한 보유할 수가 있어. 이게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리플이라고 했죠. 그러면 ETF도 곧 나온대. 어떻게 할까요? 고래 입장에선 빠르게 사 모을 수밖에 없죠. 계속 사 모으고 싶은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할까요? 아니죠. 고점에서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 라인을 만들고 이때 매수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래라고 하는 색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부분을 보다 더 현명하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 코인 앞으로가 나올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단가를 만들고 있는 시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MM 세력이라고 하죠. 이 마켓 메이커들은 지금 이 단가가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비중은 얼만큼 가져갈까, 수익과는 얼만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